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홍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동화기업을 보겠습니다. 동화기업. 자, 동화기업을 보기 앞서서요. 종합주가지수의 흐름하고 비교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에, 위에는 동화기업이고 아래는 지금 보다시피 종합주가지수의 일봉의 흐름입니다. 이거를 다시 정리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표현이 되는 것이 월봉의 월봉, 그죠? 월봉의 흐름하고 종합주가지수의 흐름하고는 거의 흐름이 비슷하죠. 내려올 때 내려오고 올라갈 때 올라가고, 그죠? 내려올 때 내려오고 올라갈 때 올라가고, 그죠? 횡보할 때 좀 했다가 올라가고 거의 흐름이 비슷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큰 차이 없이요. 그러면 종합주가지수의 영향을 조금 받는다는 건데 이거는 월봉의 흐름이고요. 월봉의 흐름이고요. 이제 이거를 일봉으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여기 일봉으로 넘어오면 일봉으로 넘어와 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게 일봉의 흐름입니다. 최근에 일봉의 흐름은 종합주가지수는 내려오는 반면에 동아기업은 위쪽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큰 흐름에서는 같은 흐름을 가지지만 작은 흐름을 봤을 때는 최근에 보게 되면 어떠냐고 보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8월 중순쯤에 요때 꺾이면서 그죠? 반등했다도 저항을 맞고 이렇게 꺾이는 형태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현재 이렇게. 그런 그림이 보이는데 반면에 동아기업은 여기를 오히려 지지 삼아서 그죠? 그러니까 여기 저항을 받을 때 오히려 동아기업은 지금 지지 삼아서 여기서부터는 오히려 올라가는 그림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상향의 흐름을 아주 매끄럽게 착실히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래서 반면에 종합주가지수는 이렇게 흐름을 반대로 좀 틀어가는 경향이 있고요. 이 구역만 봤을 때도 이렇게 얘는 점점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얘는 고점을 낮추면서 종합주가지수는 약간 꺾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흐름을 완전히 반대로 하고 오늘도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동아기업이 어떤 회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비교해서 이건 봤고요, 먼저. 지금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종합주가지수는 약간 하방성 흐름이지만 얘를 반대로 가고 있으면 되게 강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러면 동아기업이 어떤 회사인지 잠깐 볼까요? 여기 보게 되면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 우량한 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대기업입니다. 종이목재라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동아기업은 아시겠지만 그 종이 목재 쪽에 지금 이렇게 분류돼 있지만 2차 전지 주식으로 지금 변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종목을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전해질 뭐 그래서 뭐 헝가리 공장 얘기 나오고 막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동아 일렉트로라이트 전해액 생산 기지가 논산에 있고 그 다음에 중국 텐진, 말레이시아, 헝가리, 미국 있고 생산량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쪽에 있고요. 이 기업도 그쪽으로 그러니까 사업을 종이 목재가 아닌 이제 2차 전지 쪽으로도 더 많이 시장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회사가. 그래서 구조가 약간 좀 바뀌는 전통적으로 했던 그거보다는 좀 바뀌어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 동아 기업을 한번 이렇게 서칭을 한번 해볼게요. 해보니까 동아 기업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동아 기업 그다음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쭉 보게 되면 여기 보면 뭐 어떤 회사인가 이렇게 보면 뭐 어떤 블로그에도 소개했지만은 2차 전지형 전액 이슈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쭉 보면 그리고 이제 뉴스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게 되면 전해핵 수익성 개선 전망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그 시장에서 나오는 소위 말해서 이제 재료도 이렇게 슬슬 흘러 나오는 거죠. 이야기가. 그래서 이슈가 된다는 거죠. 이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전액 업체들의 가격 협상력이 상승하며 전액 부분 수익성이 3분기 대폭해서 전망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는지를 한번 보게 되면, 재무정보를 보게 되면요. 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동아 기업은 이렇게 작년 후반기 때, 그리고 작년 후반기 때 1914억, 올해 전반기에 보게 되면 2,300억, 2,100억, 작년보다는 좋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양호하게 성장을 합니다. 요건 최근 1년이긴 하지만 그래도 성장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지금 현재 이렇게 우상향으로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매출 구조와 영업이익의 어떤 내용이 우상향으로 가니까 같이 흘러가지 않았을까. 그러면 매출 구조랑 이익 구조랑 주가의 흐름은 어느 정도 매칭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요거를 좀 땡겨봐도, 이렇게 보게 되면 땡겨봐도 최근 1년간의 주가의 흐름은 계속해서 이 저점을 높여가면서 지금도 올라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제는 연간 실적을 한번 볼까요? 연간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 좀 전에 분기 실적은 이제 1년 정도의 단기적인 거지만 한 4년 정도의 흐름은 7,788억, 7,600억, 7,100, 여기는 조금 줄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좀 늘어나는 추세죠. 그러다가 올해 분기 실적도 늘어나니까 2021년의 실적도 이렇게 요거보다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훨씬 커졌죠. 그런데 당업이익과 당기수익을 보니까 굉장히 돈을 잘 벌어요. 그죠? 이 회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알짜 기업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간파가 됩니다. 그죠? 뭐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 주가가 우상향으로 가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일단 보다시피 작년 그 코로나 영향으로 이 3월달에 일제히 주가 빠질 때 빠졌지만은 최근에 들어서 이런 가파른 상승세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죠? 계속 이어가고 있죠. 이것은 이 기업이 실적 자체가 워낙 있으니까 그거에 괴를 같이해서 가고 있으면서 성장 기대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종이목재 쪽에서 이제 2차 전지주로 가는 그런 사업 전환에 대한 그런 흐름까지도 어떻게 보면 변경까지도 강하게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 주가의 흐름은 이 흐름이 지금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성장에 비례해서 보게 되면 지금 현재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워낙 많이 지금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그죠? 단기적으로 봐도 그렇고 많이 올라왔죠. 그러면 기준을 한번 잡아본다면 흐름에 오버슈팅의 구간을 들어갔던 자리는 단기적으로 주봉을 보게 되면 이런 형태가 띄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성장을 한다는 건 알고 있었겠지만은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가고 있죠. 이렇게 올라갈 때는 모멘텀이 있지 않은 이상은 이렇게 올라가기 어려운데 이 모멘텀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동아기업은 역시 실적이 뒷받침된다는 얘기고 사업이 또 다각화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용도 있고 주가 흐름도 괜찮은 거죠.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주가라고 하는 것은 뭐 무지막지하게 계속 갈 수는 없은 거니까 여기 10만 원대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10만 원 이상까지를 한번 잠깐 보고요. 만약에 신규 진입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상향으로 올라오는 이 흐름을 일단 깨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그럼 뒤를 보면 7만 원대를 분기에 내려가면 안 되겠죠. 그죠? 여기로 7만 원대 밑으로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건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기 10만 원 초반대를 넘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을 보니까 10만 원 초반, 그리고 뒤를 보니까 7만 원.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7만 원만 하향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월조일에서 동시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7만 원만 붕괴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7만 원만 붕괴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7만 원대만 붕괴되지 않는다면 이 주가는 향후 여기만 붕괴되지 않는다면 우상향으로 더 갈려지는 상당히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죠. 그러면서 분기 실적 자체가 계속해서 좋아지는 그 흐름이 있다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지고 계신 분은 10만 원 초반 넘어가는 이자를 한번 보시고요. 신규 진입을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 뭐죠? 7만 원을 깨지 않는 범위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황 대표님 지금 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물으셨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단기적으로 저항에 가깝죠. 지금 주가가 여기니까 그죠? 근데 기준에서 보면 여기 7만 원 선이 멀어져 있는 상태가 됐고요. 그죠? 멀어져 있는 상태가 됐고 여기는 10만 원이 가까워지는 상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진입하면 너무 비싼 가격에 진입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건 한 번 더 눌림을 줄 때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 한번 사볼만 하고요. 오히려 넘어갔다가 다시 지지하면 오버슈팅 날 때 한번 들어가는 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서부터는 좀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면 앞에 내용도 다 좋은데 주가는 이미 엄청나게 많이 성장돼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10만 원 이상의 주가가 만약에 가지면 쫓아가지 않는 매매를 했으면 좋겠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7만 원 이상 내려오면 7만 원대 금방까지 내려온다면 그때 도전하고 7만 원 밑에서 파동이 온다면 비중을 줄이거나 다음 기회를 노려야 되겠죠. 그죠? 동아기업은 어떻게 보면 주가가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격하지 않는 매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만 원과 기준 가격대는 7만 원과 7만 원과 여기 10만 원을 한번 관찰 대상의 가격이 아닐까 싶으니까 이런 점 참고해서 방송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관심 있는 분들과 가지고 있는 분들에 의해서 그 체킹 포인트로 보시라고 하는 거니까 지극히 참고사항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